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들이치고 있었다. 따뜻해야 할 빛인데 왜인지 마음은 싸늘했다.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밥 한 공기, 그리고 부엌 구석에서 하루 종일 켜져 있는 라디오만이 이 집의 시간을 대신 메워주고 있었다. 남편은 오늘도 퇴근하자마자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제보다 좀 나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늘 다정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나를 향할 때는 거의 없었다. 여보, 식사부터 하지 그래요? 내 말에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당신 먼저 먹어요. 어머니 드실 약부터 챙겨드릴게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내 마음을 꾹 눌렀다. 그래. 당신은 언제나 어머니부터였지. 결혼 초에도 그랬다. 시어머니는 잔소리가 많았다. 그땐 젊었으니까 나도 상처가 깊었다. 예, 정우가. 국이 왜 이렇게 짜? 우리 아들 입맛은 아직도 모르겠니?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늘 같은 말로 중재했다. 어머니, 정욱이도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잖아요. 겉보기엔 나를 감싸주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늘 이어졌다. 그래도 어머니 말씀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갈라놓았다. 그 말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남편을 보면 이유 없이 서운해졌다. 밤이 되면 남편은 조용히 책을 읽었다. 나는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다. 어떤 날은 그에게 묻고 싶었다. 당신은 대체 내 편이야? 어머니 편이야? 그런데 그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다가 끝내 한 번도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대신 남편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입을 덮어. 바람 든다. 그 단순한 말 한마디가 그의 전부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 온기가 오래 남지 않았다. 나는 그 다정함마저 믿기 어려웠다. 당신은 언제나 착하고 다정하지만 그건 누구에게나 그렇잖아. 나한테만 특별하진 않잖아. 시간은 흘렀고 우리 사이에는 말보다 침묵이 많아졌다. 하루 종일 같은 집에 있어도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시간은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이었다. 어느 날 사소한 일로 시어머니와 말다툼이 있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사람입니다. 매번 참으라고만 하시잖아요. 그 순간 남편이 내 팔을 붙잡았다. 그만해, 정우가. 어머니 연세 생각 좀 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역시 당신은 내 편이 아니었구나. 그날 밤 나는 남편 몰래 울었다. 그는 등을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나를 더 깊이 아프게 했다. 세월이 더 흘렀다. 아이들은 다 커서 떠났고 이제 이 집엔 우리 둘뿐이었다. 그런데 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외롭게 들릴 줄 몰랐다. 이웃이 물었다. 정욱 씨, 남편이랑 참 사이 좋아 보이던데요? 매일 시장도 같이 다니시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항상 제 옆에 있죠.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남편은 늘 내 옆에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멀리 있었다. 밤마다 달빛이 창가를 비출 때면 나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 그리고 그 고요한 숨소리. 그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남편은 책을 덮고 불을 끄더니 말했다. 내일 새벽에 어머니 병원 들러야 하니까 일찍 자자. 그 한마디에 나는 또다시 벽처럼 마음을 닫았다. 그래, 당신은 늘 어머니 편이었지. 내 편은 한 번도 아니었어. 그렇게 믿었던 그날의 나는 몰랐다. 그가 그토록 어머니를 챙기던 이유가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걸. 그날은 유난히 더웠다. 한여름의 열기가 부엌까지 밀려와 서 있기도 버거웠다. 나는 냄비 뚜껑을 열며 국간을 봤다. 짠맛이 살짝 돌았다. 그때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정우가. 국이 또 짜다. 아직 끓이는 중이에요, 어머니. 맨날 그러지. 끓이면 싱거워진다면서 또 짜잖아. 그 말에 손이 멈췄다. 나는 말없이 국을 휘저었다. 몇십 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대화는 수도 없이 반복됐다. 이제는 대꾸할 힘도 없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내가 늙어서 그런지 내가 요즘 들어 말투가 좀 거칠더라. 그 순간 입안이 바짝 말랐다. 어머니,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요리도 매일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그래도 며느리가 집안 맛을 책임져야지. 그 말은 사실 맞는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그날따라 가슴을 후벼 팠다. 식탁에 국을 올리고 자리에 앉았을 때 남편이 퇴근에 들어왔다. 오늘은 무슨 일 있었어?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말 위로 또 한마디 얹었다. 별거 아니긴. 오늘 또 국이 짰다. 남편이 멈춰섰다. 아, 그래요? 그는 잠시 웃더니 어머니, 정욱이가 더운 날 고생했을 텐데 그만 말씀하세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왜냐면 그 말 끝엔 언제나 그 다음이 따라왔기 때문이다. 그래도 다음엔 좀 덜 짜게 하지. 역시나 나는 그 순간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만 좀 하세요. 이 집에서 저는 언제까지 눈치만 봐야 해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어디서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너는 평생 어른한테 예의라는 걸 모르지. 그 말에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예의요? 예의는 저보다 어머니가 배우셔야죠. 저도 사람입니다. 순간 공기가 멎은 것 같았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 내 팔을 붙잡았다. 그만해, 정우가. 그의 눈빛은 놀람과 당황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연세 생각 좀 해. 괜히 스트레스 받으시면 어쩌려고 그래. 그 말이 내 심장을 찔렀다. 그래요. 역시 또 어머니 편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요. 당신이 언제 제 편이었어요? 그 말을 남긴 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탁 위 밥그릇이 덜컥거렸다. 부엌을 나서며 문틈 사이로 들려온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뼈에 사무치게 들렸다.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숨이 가빠졌다. 눈물이 나왔지만 도저히 멈추지 않았다. 왜 나는 매번 이 집에서 낯선 사람 같을까?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며느리라는 이름밖에 없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다. 남편이 조심스레 들어왔다. 정우가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늘 그렇게 말해요. 신경 쓰지 마. 그게 다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서러웠다. 그때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다. 우리 이제 나이도 들고 그냥 좀 편하게 살자. 알지? 나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다. 편하게요? 당신은 늘 편했겠죠. 그 순간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얼굴을 찡그렸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 잠깐 숨이 좀. 그는 고개를 숙이고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놀라 급히 물컵을 가져왔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병원 가야겠어요. 괜찮다니까. 그는 억지로 웃었다. 잠깐 어지러운 것뿐이야.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남편은 자주 가슴을 쥐어잡았다. 나는 몰랐다. 그가 이미 오랫동안 몸의 이상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밤이 깊었다. 거실 불빛 아래 남편이 혼자 앉아 있었다. 나는 방문 틈 사이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는 손에 작은 약병을 들고 있었다. 그 순간 그 사람도 힘든가 보다.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바로 다른 감정이 밀려왔다. 그래도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왜 언제나 그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줄까? 남편은 이불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다. 정우가 미안해. 내일은 내가 반찬할게. 나는 대답 대신 등을 돌렸다. 그때는 몰랐다. 그가 그 말을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버티고 있었다는 걸. 그날 이후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말 한마디 나누는 일도 줄었고 밥상 위에는 늘 냉기가 흘렀다. 남편은 TV를 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어쩐지 힘이 없었다. 여보, 밥 좀 더 먹어요. 응, 괜찮아. 요즘 입맛이 없네. 어디 아파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의 대답은 늘 짧았다. 나는 그 말이 불안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또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힘든가 보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내 마음도 무뎌졌다. 며칠 뒤 남편은 출근길에 휘청거리며 넘어졌다.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잠깐 어지러웠어. 그는 웃었지만 손끝이 창백했다. 나는 그 손을 잡으며 말했다. 병원 좀 가봐요. 별일 아니야. 검사는 다 했어. 그의 대답이 익숙하게 느껴졌다. 항상 괜찮다고 하던 사람. 하지만 이번엔 왠지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이 거실에서 기침을 했다. 물 가져다 줄까? 괜찮아. 잠깐 목이 따가워서 그래. 그는 늘 괜찮다고 말했지만 기침 소리가 점점 깊어졌다. 며느리가 찾아왔다. 아버지, 요즘 얼굴이 좀 안 좋아요. 그래. 나이 먹으면 다 이런 거지.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흐르는 미묘한 불안함이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이 불 꺼진 방에서 무릎 위에 수첩을 올려놓고 뭔가를 쓰고 있었다. 여보, 뭐 써요? 그가 놀라며 수첩을 덮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일 일할 거 메모하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창백하고 피곤해 보였다. 그 순간 혹시 병원에서 뭔가 들었나?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나는 결국 묻지 않았다. 그가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무심함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남편이 회사에서 조퇴했다. 몸이 좀 안 좋아. 그는 이불을 덮고 누웠다. 병원 가요. 이건 그냥 피곤한 게 아니야. 괜찮다니까.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숨소리가 얇고 거칠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약을 챙기며 혼잣말했다. 당신은 언제나 괜찮대. 그 말이 제일 싫어. 약을 들고 돌아왔을 때 남편은 잠들어 있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손끝이 차가웠다. 그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 겁이 났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억지로 출근 준비를 했다. 오늘은 쉬어요. 아냐. 중요한 회의가 있어. 그가 현관으로 나서려는 순간 갑자기 벽을 짚으며 쓰러졌다. 여보. 나는 급히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괜찮아, 조금만 쉬면 돼. 그러나 그 말과 동시에 그의 입가에 피가 스며들었다. 나는 손이 떨렸다. 병원 갈 거예요, 지금. 그는 미약하게 고개를 저었다. 나중에 일 끝나고. 그날 나는 그를 강제로 병원으로 데려갔다.
검사 결과는 믿기 어려웠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심장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병실 침대 위에서 남편은 조용히 누워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왜 이제야 말했어요?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당신 걱정할까봐. 그리고 어머니도 아직 병원에 계시잖아.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버티려 했어요? 나는 괜찮아. 당신이 걱정 안 하면 돼. 그의 눈가에 미소가 스쳤다. 그 미소가 너무나도 슬펐다. 그날 밤 병실 창문 너머로 불빛이 흔들렸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언제나 내 편이 아니라고 원망했는데 정말 그랬을까?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였다.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병원 복도는 늘 그렇듯 냄새로 기억된다. 소독약 냄새, 약한 커피 향, 그리고 사람들의 조용한 한숨. 나는 남편의 병실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다. 며칠째 병문안을 오가며 느낀 건 하나였다. 남편은 아프면서도 여전히 나보다 어머니 걱정을 먼저 하겠지. 남편은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다. 당신 좀 괜찮아요? 응, 이제 좀 나아. 며칠 푹 쉬면 돼. 그는 웃으려 했지만 표정은 무거웠다. 어머니는? 어머니? 응, 며칠째 연락이 없네. 간병인분이 도와주신다지만 내가 가봐야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속에서 무언가가 일었다. 이 사람은 언제까지 저 말부터 할까?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가긴 힘들잖아요. 내가 대신 다녀올게요. 그는 놀란 듯 나를 보았다. 괜찮겠어? 괜찮아요. 그래도 시어머니니까. 그 말은 내 입에서 나왔지만 마음 한켠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병원을 나서며 나는 생각했다. 그래, 이번 한 번만. 이번엔 나도 어른이 돼보자. 시어머니 병실 문을 열자 약한 숨소리와 함께 그녀의 시선이 내게 닿았다. 정우가 왔니? 그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예,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그럭저럭 살지 뭐. 근데 내가 여길 다 오고. 그 말엔 묘한 뉘앙스가 있었다. 감사함이라기보단 어색함에 가까웠다. 나는 조용히 자리 옆 의자에 앉았다. 병원비는 제가 냈어요. 걱정 마세요. 그걸 내가 냈다고? 내 남편이 냈겠지.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아니에요. 이번엔 제가 직접 했어요. 그랬니? 그래도 내 남편은 늘 내 걱정부터 하더라. 그 말에 손이 멈췄다. 예. 맨날 내 앞에서 그러더라. 정욱이 요즘 잠 못 잔다고, 입맛 없다고. 자기 아픈 건 말도 안 하면서.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덜컥 내려앉았다.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만 이내 머리를 저었다. 그럴 리가. 어머니가 또 나를 달래려는 거겠지. 시어머니는 말을 이었다. 그 사람 내 앞에선 말 안 하지만 늘 내 걱정뿐이야. 내가 보기엔 그게 병보다 더 무서운 것 같더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사람은 자기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 걱정만 한다는 거야. 그 말이 낯설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눈앞에 놓인 과일 바구니가 어지럽게 보였다. 어머니, 그럼 전 남편 병실에 다시 다녀올게요. 그래, 전해줘.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그 사람 자꾸 어깨를 만지작거리던데 요즘 더 아픈가 보더라. 그 말에 나는 멈췄다. 어깨요? 그래. 나 몰래 손으로 쓸어내리길래 내가 물었지. 어디 아파? 했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하더라고.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그가 아프면서도 내 앞에선 태연하게 웃던 모습. 왜 그때 그걸 눈치채지 못했을까? 병실을 나오는 길,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눈을 감았다. 그 사람은 아픈 걸 숨기고 있었던 걸까? 남편이 늘 말하던 한 문장이 떠올랐다. 괜찮아. 나까지 아프면 당신이 더 힘들잖아. 그때는 그냥 넘겼던 말이 지금은 다른 의미로 들렸다. 혹시 그게 진심이었나? 휴게실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정우가 어디야? 어머니 병실이에요. 고마워. 당신이 가줘서 마음이 좀 놓인다. 그의 목소리가 약하게 떨렸다. 몸은 좀 어때요? 괜찮아, 진짜로. 하지만 이번엔 이상하게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당신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런 말 하지 마. 당신 걱정할까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당신 걱정할까봐.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들렸을까?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었다. 예전엔 퇴근하고 오면 라디오를 켜고 오늘 뉴스 들었어?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곤 했는데 요즘은 식사 중에도 잠들기 전에도 그저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그 시선이 이상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하다가 끝내 삼켜버리는 사람의 눈빛.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 말이 또 나왔다. 별거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 말이 내게는 점점 공포처럼 느껴졌다. 남편이 병원에 다시 입원하던 날, 그는 집을 나서기 전 내 손을 잡았다. 정우가 혹시 내가 집에 없을 때 서랍 안에 있는 수첩은 건들지 마. 응? 그냥 아직은 보지 말아줬으면 해. 그 말이 너무 이상해서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수첩인데요? 그냥 내 생각 정리한 거야. 나중에 보면 돼. 그는 그렇게 말하고 웃었다. 그 미소가 묘하게 서늘했다. 며칠 후 남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사의 말은 냉정했다. 심장이 약해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다만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지금은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날 밤 나는 병실 밖 의자에 앉아 있었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그리고 문득 생각이 났다. 남편의 그 말. 서랍 안의 수첩은 아직 보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 혹시 유서라도 쓴 걸까?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그대로 서랍 앞으로 갔다. 남편의 말이 떠올라 손이 멈췄지만 결국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와 봉투 2개가 들어 있었다. 수첩 표지는 오래된 손때로 변색돼 있었다. 표지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욱에게. 심장이 두근거렸다. 나는 손끝으로 글자를 어루만졌다. 나에게 쓴 수첩이라니. 봉투 안에는 오래된 병원 영수증들이 들어 있었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중엔 내가 몇 년 전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기록도 있었다. 이건 내가 알지도 못했던 치료비잖아. 그 금액들 옆에는 남편의 이름으로 된 송금 내역이 정리돼 있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흐려졌다. 당신이 이걸 다 냈던 거야? 그동안 나는 당신은 내 편이 아니야라고 수없이 말했는데 그는 내 몰래 내 병원비를 내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수첩을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들이 빽빽이 적혀 있었다. 정욱이가 요즘 잠을 잘 못 잔다. 어머니가 자꾸 잔소리를 하시니 더 힘들겠지. 그래도 내가 직접 위로해 줄 수가 없다.
내가 말하면 오히려 둘 다 상처받을 테니까. 그냥 내가 조용히 버티자. 오늘 정욱이가 울었다. 이유는 묻지 않았다. 나 때문인 걸 알기 때문이다. 글자를 읽는 내 눈앞이 번졌다. 이게 다 뭐야?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그의 말하지 못한 사랑이 가득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 그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괜찮아. 나까지 아프면 당신이 더 힘들잖아. 그 말이 이제는 너무 아프게 들렸다. 눈물이 쏟아졌다. 남편이 늘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던 이유,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이유, 그 모든 게 다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늘 무게를 견디던 사람이었다. 어느 쪽도 버릴 수 없어서 침묵으로 둘 다 지키려 했던 사람. 그의 수첩 마지막 장에는 짧은 한 문장이 있었다. 내 편 정욱이에게 미안하고 사랑한다. 그 글자를 본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그동안 쌓인 원망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 나는 조용히 수첩을 가슴에 안았다. 당신은 평생 내 편이었네요.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요. 병원복도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간호사의 발자국 소리만 간간히 들렸다. 남편의 병실은 조용했다. 심장 모니터의 삑 소리만이 이 방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듯했다. 나는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그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입술이 마르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그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다. 이 손 참 낯설다. 한때는 내 삶의 버팀목이던 손.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손을 잡는 일이 어색해졌다. 정우가.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응, 나야. 나 미안해.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하지 말아요. 아니야. 나 그동안 말 못한 게 많아서. 그의 시선이 천천히 천장을 향했다.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근데 그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이젠 다 괜찮아요. 그는 한참을 숨 고르듯 침묵했다. 그러다 힘겹게 손가락으로 내 손을 쥐었다. 나 어머니한테도 많이 화났었어. 근데 그분이 내 어머니잖아. 당신을 지키려면 어머니를 먼저 달래야 했어.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그래서 늘 어머니 편만 들었던 거예요? 그는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상처받을 때마다 나도 같이 아팠어. 근데 그땐 말로 풀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잖아. 당신도 어머니도.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그의 침묵이 무심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려는 몸부림이었다는 걸. 당신이 나한테 말 한마디만 했어도 그랬다면 당신이 더 아팠을 거야.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도 난 당신 편이었어. 단 한 번도 내 마음이 바뀐 적 없었어. 나는 그를 끌어안았다. 왜 이제야 그런 말을 해요? 그는 힘없이 웃었다. 지금 말하잖아. 늦었지만. 숨결이 점점 얕아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을 더듬더니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거 당신한테 주려고 썼어. 종이를 받아들자 익숙한 그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정우가, 나는 언제나 내 편이었어.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사람. 당신 없인 아무것도 아닌 나. 미안하고 고마워.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글자가 번져 보이지 않았다. 이제 그만 말해요. 쉬어요, 여보. 그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 웃는 얼굴. 그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모니터의 소리가 길게 늘어졌다. 빅.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그를 부르며 손을 흔들었지만 그의 가슴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아침이 밝았다. 햇살이 병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나는 그의 곁에서 밤을 새웠다.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놓을 수 없었다. 당신은 끝까지 내 편이었네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그의 손등을 어루만졌다. 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이제 편히 쉬어요. 여보. 그 말과 함께 내 눈가로 늦은 봄 햇살이 흘러들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집안은 여전히 그의 냄새로 가득했다. 수건에서, 옷장에서, 심지어 식탁 의자에서도 그의 기척이 느껴졌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그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병원에 가야지 하는 생각이 습관처럼 떠올랐다가 곧 현실이 밀려왔다. 이젠 갈 병원이 없구나. 그날 아침 장례를 마치고 처음으로 그의 옷장을 열었다. 문틈에서 먼지와 함께 바람이 흘러나왔다. 정갈이 개어놓은 셔츠들, 그가 즐겨 입던 회색 카디건, 그리고 구겨진 손수건 하나. 손수건을 들자 낯익은 글씨가 보였다. 작게 적혀 있었다. 정욱이 눈물 닦을 때 써야지. 그 순간 목이 메었다. 그가 언제 이런 걸 써놨을까? 아마도 내가 그에게 화내던 그 무렵이었을 것이다. 그는 그때도 나를 생각했구나. 서랍을 하나씩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 맨 아래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다. 열자마자 편지 다발이 눈에 들어왔다. 모두 낡은 고무줄로 묶여 있었다. 봉투 겉에는 날짜와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정욱이 화난 날, 어머니와 또 다툰 날, 당신이 울던 날. 나는 봉투를 한 장씩 펼쳐보았다. 글씨가 흐릿했지만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날 당신이 울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내가 대신 울어줄 수도 없었고 그냥 가만히 숨만 쉬었어. 어머니도 당신도 다 내 사람이니까. 한쪽을 택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 당신이 내게 왜 내 편이 안 돼주냐고 했을 때 나는 사실 그 말이 제일 아팠어. 왜냐면 나는 평생 당신 편이었으니까. 눈물이 봉투 위로 떨어져 번졌다. 손끝이 떨렸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오해 속에 그를 가둬두고 살았던 걸까? 책상 위에는 그의 수첩도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메모처럼 짧게 쓴 문장들이 있었다. 정욱이 잠드는 얼굴을 보면 마음이 놓인다. 오늘 어머니가 정욱이 칭찬했다. 처음으로.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줄 몰랐다. 그 문장들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아파도 말하지 않았고 힘들어도 표현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내 옆을 지키던 사람. 저녁이 되었다. 햇살이 거실 커튼 사이로 들어왔다. 나는 그의 사진 앞에 향을 피웠다. 사진 속 그 사람은 언제나처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제야 알겠어요, 여보. 당신은 언제나 제 편이었네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다르다. 이건 슬픔이 아니라 감사에 가까운 눈물이었다. 나는 그의 카디건을 꺼내 입었다. 따뜻했다. 그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책상 위에 그가 남긴 마지막 쪽지를 올려두었다.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나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속삭였다. 이제야 나도 당신 편이에요. 창밖에 달빛이 비쳤다. 부엌 창가의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그때 어딘가에서
그 사람의 낮은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이제 웃어, 정우가.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세상이 잠든 밤, 그의 손길이 여전히 내 곁에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났다. 계절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있었다. 낙엽이 병원 앞길에 수북이 쌓였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다. 며칠 전부터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정욱 씨, 어머니가 계속 찾으세요. 간호사의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다. 찾는다니. 그토록 서로를 피하고 살았던 우리가. 나는 천천히 병실 문을 열었다. 침대 위에 누운 시어머니는 예전에 그 날카로운 눈빛 대신 조용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왔구나, 정우가. 그 부름이 오랜만이라 낯설었다. 예,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그럭저럭이지 뭐 이젠 오래 못 갈 것 같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 그만 마음 정리할 때가 됐지. 시어머니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나는 조심스레 그 손을 잡았다. 마르고 차가운 손끝이 내 손을 스쳤다. 정우가, 내가 참 미안했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가요? 그래. 나는 평생 내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 너한텐 늘 며느리로만 대했지 딸처럼 대해준 적이 없었거든. 그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다. 딱딱했던 말투가 부드러웠고 한 단어 한 단어마다 시간이 녹아 있었다. 내 남편 말이야. 시어머니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그 사람 죽기 전날 내게 왔었어. 나는 숨을 멈췄다. 예, 전날에요? 그래. 내 손을 잡고 그러더라. 어머니, 정욱이한테 너무 차갑게 굴지 마세요. 사람이란 게 미안하단 말을 못하면 평생 후회한다고요. 그 말에 내 입술이 떨렸다. 그 사람은 그날 저녁에도 내 걱정을 했단다. 자기 몸이 망가져가면서도 끝까지 내 이름만 부르더라. 눈물이 흘러내렸다. 시어머니의 손이 내 손등을 감싸쥐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서야 알았어. 그 사람은 어머니인 나보다 아내인 너를 더 생각하고 있었단 걸. 어머니.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정우가, 그 사람은 평생 내 편이었어. 다만 그 표현이 너무 서툴렀을 뿐이야. 그날 내가 울던 밤마다 그 사람이 몰래 내게 와서 물었단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하고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그 모든 오해와 서운함이 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그 사람이 내게 주려고 맡기고 갔어. 봉투엔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내 편 정욱에게. 내가 먼저 떠나더라도 당신 마음엔 따뜻함만 남기를. 나는 봉투를 품에 안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야 내 마음도 조금은 편하구나. 어머니, 너무 미워하지 마. 나는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었어. 내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야.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 다 알겠어요. 그리고 저도 미안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내 손 위에서 천천히 미끄러졌다. 그녀의 숨결이 약해졌다. 정우가 그 사람 잘 부탁한다던 말. 내가 대신 전했다. 그 말과 함께 시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병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한참 동안 말없이 그저 따뜻한 손끝의 온기를 느꼈다.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그 사람은 제 마음속에서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 순간 창문 사이로 가을바람이 살짝 불었다.
하늘 한쪽에 햇살이 번졌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의 사랑, 이제야 알겠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도요.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왔다. 이제 아침마다 유리창에 김이 서린다. 난 그 김을 손으로 닦으며 습관처럼 창밖을 본다. 텃밭엔 서리가 내려앉았고 남편이 심어놓은 파 한 줄기만이 하얀 입김 속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었다. 당신이 심은 파 아직 살아있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웃음이 났다. 이제는 그에게 말을 걸어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 며칠 전 시어머니의 장례를 마쳤다. 그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의 사진을 품에 안고 계셨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내가 미워했던 두 사람이 이젠 모두 내 마음속에서 같은 자리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예전엔 남편의 부재가 허전함으로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 빈자리가 이상하게도 포근했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그의 수첩과 편지 봉투가 놓여 있다. 하나도 치우지 않았다. 이제는 그것들을 보며 눈물 대신 미소가 나온다. 그가 남긴 글 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 정우가 사람의 사랑은 말보다 조용할 때가 더 깊어.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나는 늘 눈으로만 너를 사랑했어.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작은 불빛이 켜진다. 어쩌면 그 불빛이 지금의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인지도 모르겠다. 점심 무렵 동네 할머니가 찾아왔다. 정욱 씨,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이젠 웃는 모습이 예전 같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려고요. 그래, 그래야지. 살다 보면 미운 사람도 그립다더라.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렇다. 한때는 원망이었는데 지금은 그리움이 되었다. 그리고 그 그리움 속엔 따뜻함이 남았다. 그날 오후 나는 거실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 앞에 섰다. 여보, 오늘은 바람이 좀 차네요. 당신은 추위 안 타죠? 사진 속 그는 여전히 같은 미소였다. 그 미소를 보며 속삭였다. 이제 나도 괜찮아요. 그 말을 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오랜 세월 쌓였던 응어리가 조용히 풀려나가는 듯했다. 저녁이 되어 불을 끄고 부엌 창가에 섰다. 창밖에는 초승달이 걸려 있었다. 남편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다. 달이 저렇게 예쁜 날엔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냐? 나는 그 말을 따라 중얼거렸다. 응, 따뜻하네요. 그때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살짝 열린 커튼 사이로 달빛이 부엌 바닥에 흘러내렸다. 그 빛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제 웃어, 정우가.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분명히 그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남편의 낡은 컵에 커피를 따랐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트로트 한 곡이 묘하게 위로처럼 들렸다. 당신이 듣던 노래네요. 나는 커피잔을 들며 햇살 가득한 창가에 앉았다. 창문 너머 새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낯설지 않았다. 이제야 알겠다. 그 사람은 떠난 게 아니라 내 안에 남아 있었다는 걸. 해가 지고 있었다. 부엌 창문으로 붉은 노을이 스며들었다. 하루의 끝, 늘 이 시간만 되면 나는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앉는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년. 시어머니도 그 뒤를 따랐다. 이제 이 집엔 나 혼자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다. 창밖엔 참새들이 전깃줄 위에서 지저귀고 저 멀리 논뚝길에는 석양빛이 흐르고 있었다. 그 길을 바라보면
마치 남편이 천천히 걸어올 것만 같았다. 테이블 위에는 그가 남긴 수첩과 안경,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수첩을 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가 남긴 문장이 있었다. 언젠가 우리 둘 다 늙으면 저녁 노을 보며 웃자. 그때도 내가 먼저 말할게. 나는 언제나 내 편이었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오히려 마음속 어딘가가 따뜻하게 피어올랐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 한 곡이 흘러나왔다. 그대 나를 부를 때처럼. 남편이 즐겨 듣던 노래였다. 나는 그 멜로디에 맞춰 조용히 입술을 움직였다. 이 노래를 같이 듣던 날, 당신은 나를 보며 웃었지. 그 미소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시간은 흘러도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남편이 남긴 사랑, 시어머니의 마지막 고백,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나는 이따금 생각한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이상하지. 그때는 그렇게 아프고 원망스러웠는데 지나고 나니 다 고마움으로 남는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하늘 아래 논둑길이 금빛으로 빛났다. 나는 커튼을 걷고 창문을 조금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 바람 속엔 낯익은 온기가 섞여 있었다. 여보, 오늘 노을이 참 예쁘네요. 당신이 있던 때처럼요. 그 말에 바람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커튼이 살짝 펄럭이며 그의 웃음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했다. 남편은 내 안에서 살아있었고 어머니의 목소리도 내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과 함께 이제야 진짜 평온한 노을을 맞이하고 있었다. 저녁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나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그 온기가 마치 그 사람의 손길 같았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나는 결국 당신 편이었어요. 그 말을 남기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창밖의 노을이 천천히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 빛 속에서 남편의 웃음이 다시 피어올랐다. 사람의 사랑은 때로 너무 늦게 들린다. 하지만 늦게라도 들린 사랑은 평생의 위로가 된다. 항상 내 편이 되어주겠다던 남편. 노을이 물든 저녁, 한 여인의 회화는 그렇게 추억이 되었다.